자기 진로를 놀이에서 찾는 꿀팁을 리셋 딱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김은재입니다. 오늘은 정재승 교수님의 12발자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저는 한 줄로 정리하자면 과학의 따뜻한 심장을 넣은 책. 12발자국이니까 12개의 챕터가 있거든요. 이건 전부 다 강연이에요. 부록으로 뇌과학자 리더십을 말하다, 창의성을 말하다, 이렇게 부록까지 알차고요. 1부터 6까지는 뇌과학에서 삶의 성찰을 담아내는 거예요. 진짜 읽다 보면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가 엄청 많아요. 오히려 그냥 무슨 종교인들이나 세이보다 더 와닿는 구절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뇌과학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정말 이거는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2부는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을 상상하는 일, 그래서 미래의 기회를 발견하는 일이고요. 4차 혁명이나 창의성, 또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산 이야기들과 알찬 어떤 연구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딱 성찰을 확 뽑아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7부에서는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인간은 사실 인간의 합리적인 뇌는 이 맨 바깥 부분에 있는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은 가장 최근에 발달된 거고요. 가장 안쪽에 있는 어떤 즉각적인 반응, 공포 반응, 이런 거는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기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전제 조건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1부의 앞부분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권이 걸려 있어서 제가 막 이 책의 막 핵심 내용을 쭉쭉쭉쭉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책을 꼭 사서 보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을 많이 받은 부분은 실제로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점을 할 때는 시간 제한을 두라, 이런 조언을 해주시거든요. 고스톱 치듯이 결정하라고. 그래서 저도 제 삶에서 적용을 해봤어요. 어떤 결정이 있을 때, 그래, 내가 이거는 꼭 금요일 5시까지만 생각할래.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합리적으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어도 보고, 그런 다음에 딱 결정을 하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위로를 또 해주시냐면, 생물 중에 후회하는 생물은 영장류밖에 없대요. 실망은 쥐도 실망한대요. 먹이를 줄 알고 갔는데 안 주면 쥐는 실망한대요. 이제 사람도 실망을 하고. 그런데 후회는 영장류가 한대요. 그러니까 후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뒤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할 수 있는 성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회 자체도 너무 나쁘게 보지 말고 단 선택을 했으면 앞으로 쭉 밀고 나가라, 이런 조언을 해주세요. 어떻게 뇌과학의 여러 연구를 연관시켜서 이렇게 멋진 결론을 도출해내시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발자국에 인간에게 놀이란 무엇인가, 루벤스 놀이하는 인간을 꿈꾸다, 이게 노명우 씨가 쓴 책인데요. 저는 고전을 먼저 딱 읽으려고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전 해설서고요. 호모 루덴스를 굉장히 상세하게 해설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읽고 호모 루덴스를, 아직 안 읽었어요, 호모 루덴스는. 근데 이 책만으로도 충분히 재밌었고요. 언젠가 또 읽을 거예요. 함께 읽어보기 좋은 청소년 소설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제가 사서 봤는데, 우리들의 비밀놀이 연구소라고요. 이 책을 보고 나면 청소년들에게 놀이를 돌려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어떤 노는 행동에 대한 잉여짓 하실 때 있죠, 죄책감을 덜어주는 책이에요. 진로를 놀이에서 찾는 꿀팁을 적어주셨거든요. 그 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무엇을 하고 노는지에 따라서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나는 혼자 노는 게 좋은가? 같이 노는 게 좋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디 생물학과나 연구실 또는 혼자 공방에서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하면 좋겠죠. 같이 노는 게 좋은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서비스를 하거나 또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또 사람들 설득하는 일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 좋겠죠. 어떤 아이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있으면 막 안절부절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꼭 사람하고 있어야 막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는 일도 그런 일을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편한가? 현실에서 일하는 것이 편한가? 얼마 전에 프리랜서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봤는데요. 그 책에 저자분이 계신데, 그분은 대학교 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온라인에 카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노신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그걸 자기가 운영을 했대요.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게 너무 재밌었대요. 그 경험을 살려서 지금은 온라인 마케터로 프리랜서로 엄청 돈도 잘 버시고 이러니까 책도 쓰셨겠죠?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익숙한 친구가 있고 또 온라인보다는 현실에서 사람들을 대면해서 만나는 게 더 즐거운 사람들도 있겠죠. 감성적인 사람인가? 이성적인 사람인가? 예를 들면 아이들 중에 막 기타를 치면서 막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고 그림을 막 파스텔톤 그림을 그리고 연극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감성적인 거를 좋아하는 놀이로 이 아이는 향후에 자기 밥벌이도 이런 감성적인 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이성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막 논쟁하는 거 좋아하고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 당연히 그 친구들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변호사도 어울리고 또 회사에 있다면 어떤 기획하는 일 이런 것도 어울리겠죠. 몸을 쓰는 일을 할 것인가 두뇌를 쓰는 일을 할 것인가. 사람들 중에는 제가 제 진로책에 쓴 분 중에 경호원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되게 공부도 잘하셨어요. 근데 자기는 몸 쓰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대요. 그래서 희망했던 직업이 특전사, 경호원, 또 제자 중에 한 명은 운동선수인데 지금 자기는 공부는 진짜 재미가 없대요. 도배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도배는 몸 쓰는 일이어서 고단할 수 있는데 괜찮냐고 했더니 이 애가 막 활짝 웃으면서 선생님 머리 쓰는 것보다 훨씬 나요. 일을 보면 너무 즐겁게 엉덩이 무겁게 앉아있을 수 있는 애들은 머리 쓰는 일을 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왜 미신에 빠져드는가도 정말 이것도 역시 진화심리학으로 이분이 설명을 하시거든요. 신이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외국 학회에 나가가지고 이런 일을 겪으셨대요. 거기서 접수해 주시는 분이 이름을 빨간색으로 썼대요. 그래서 쓰지 마 이랬대요. 죽는다고. 미신을 믿지 말자. 미신은 옛날 우리 그 원신시대 부족들이 뱀에게 물려 죽을까봐 늘 두려워하던 그런 마음 때문이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인데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성취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던지고 계세요. 우리 뇌도 새로 고침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제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리셋 딱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습관은 안락하고 포근하고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끌고 왔지만 새로 고침이 주는 뜻밖의 재미, 유쾌한 즐거움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겁니다. 익숙한 거를 한 80을 한다면 10에서 20% 정도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뇌과학자가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과학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1부의 내용을 하고요. 2부 내용은 정말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저희들의 미래, 4차 혁명, 인공지능, 창의력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간추려서 가장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